전체 집합 U의 두 조건 PQ에 대해서 진짜 착하다. 그냥 기호만 얘기한 거잖아. 참이면 원래 약간 다르죠. P면 not Q가 참 장난쳐놨어요. 그죠? 예. 저 화살표를 나타내고 거짓이면 짝대기 끄어서 하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실제로 P면 Q이다의 화살표에 짝대기 그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P면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not Q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P면 not Q이죠? 그림에서 이미 보이잖아. P면 not Q죠. Q의 바깥쪽이잖아요. 맞아? 예, 틀린 말인 거죠. 예, 이건 단순히 뭐냐면 그냥 기호만 변동을 준 거지 뭔가 특별한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P면 not R을 부정하면 R이 되니까 R이 아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P이면 정말로 R이 아니죠. P는 R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not R이면 not Q이다 이런 뜻인데 대우명기를 쓰시면 Q이면 R이다 이거잖아요. Q이면 R이다 맞는 말이죠. Q는 R에 들어있으니까요. 네. 납득하시겠죠? 예. 그래서 맞는 말이니까 니은 디귿. 그러니까 이 기호를 지멋대로 정해야 이 수학에서 사용하는 기호도 아니야. 그냥 이 문제에서 잠깐 만들어 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실제로 이런 짓을 좀 잘하는 게 수학은 우리가 아는 내용은 기호가 돼 있거든요. 그럼 뭘 평가하고 싶은 거냐면 방금 처음 들은 기호를 잘 사용하느냐 이걸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이상한 문제가 아니고요. 예. 막 배우자마자 그 기호를 즉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걸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06번 전체 집합 U가 실수 전체 집합일 때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 할 때 옳은 것을 골라라. 근데 Q 같은 경우에는 X가 B보다 크다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진리 집합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변이 2차식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A가 0이 아니란 말 없으니까요. 2차식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무조건 2차 분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에서 A랑 B를 내가 정해 줄 테니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기억 보시면 A는 0이다. A에 0을 넣어버리면 저기 뭐라고 써있어요? 0은 0보다 작다고 써있죠. 0은 0보다 작으면 거짓 명제잖아요. 0은 0과 같으니까 작지 않잖아요. 거짓 명제라는 말은 진리집합 P가 뭐라는 얘기예요? 공집합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거짓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A는 0이란 말이 뭐냐면 0 곱하기 X-1, X-2 이게 0보다 작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X에 어떤 값을 넣어서. 근데 X에 실수 어떤 값을 넣어도 절대 0보다 작게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0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공집합이니까 라지 P는 파이다. 참이죠. 이해하시죠? 두 번째, 니은 보세요. A가 양수다라고 했어요. 그럼 2차 분식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A가 양수라는 말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건 P를 2차 분식으로 보면 양변을 A로 나눠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조건 Q는 0보다 크다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실수는 0보다 큰 실수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에 포함된다. 맞는 말입니다. 다 이해되시죠? 디귿. A가 음수라면 저 부등식이 어떻게 풀릴 거예요? 뭐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이렇게 풀릴 텐데 문제는 어차피 P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P를 물어봤지.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그냥 P를 풀어가지고 A는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의 컴플리먼트 하면 뭐예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어집합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Q는 뭐가 되냐면 B가 3이니까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가 3보다 큰 실수에 포함됩니까? 그럴 리가요. 틀렸네. 그러면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시겠죠? 네. 특별히 어려울 만한 내용 없고요.
407번은요. 고등수학 사항이 좀 안 돼 있으면 어려울 수도 있죠. 자, 일단 어떤이라고 했어요. 어떤은 쌤이 뭘 얘기한다고 했죠? 어떤 임마 어떤. 항등식에 나온 어떤은 어떤이 아니에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도라는 조사가 붙어 있고요. 도라는 조사가 붙어 있으면 똑같이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있어도 완전 다른 뜻입니다.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어떤은 뭘 뜻한다고 했죠? 처음 들어? 세상에 이럴 수가 없는데? 심관 어떤은 뭘 뜻한다고 했죠? 어떤이 모든이라고요? 연주 어떤이 뭘 뜻한다고 했죠? 그렇군요. 혹시 호준이 민준이 어떤이 뭘 뜻하는지 알고 있나? 자, 우리가 모든 쓰지 마. 모든 x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있고요. 어떤 x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모든 x에 대하여를 그 영어권 교과서를 보시면 for, all, x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for, some, x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뭔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아, 역시 수학을 영어 수학보다 잘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이란 말을 보고 존재를 잘 못 돌리니까 강제로 주입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점 P에 대하여라고 써있지만 우리 어떻게 읽을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P가 존재한다. 이렇게 읽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만족하는 P가 존재한다. 이렇게 읽을 거라고. 알겠지? 자, 이제 또 선생님이 어떤은 뭐라고 했죠? 라고 하면 존재요. 이렇게 즉각 반응하셔야 돼요. 어떤은 뭐라고요? 존재요. 알겠죠? 자, 이 상황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보죠. 어떤은 뭐라고 했죠, 제가? 아, 감사합니다. 존재감이 좀 있었어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A가 1,4고 B가 -3,0인데요.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특징적이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A가 1,4에 아무 데나 찍어볼게. -3,0은 좀 더 왼쪽 아래에 있겠지. 맞니 얘들아? 맞니? 근데 AB의 기울기 얼마니? 1인 것 같다. 나만 그렇게 느끼니? 아, 내가 기울기를 구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내가 뭐라고 했어? 자동으로 구해진다고 했지. 구해졌나요? 뻥치시네. 구해졌을 수도 있죠. 구해졌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치? 네. 근데 APB가 90도다. 뭐가 떠올라요? 선생님 P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군요. 원주가 중3 2학기 내용이잖아요. 원주가 지름에 대한 원주각 몇 도다? 90도다. 그러니까 이런 원 위에 있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P라는 놈은. 납득하셨어요? 여기까지? 뭐 원이 아까 못생겨도 그냥 공감도 하세요. 네. 이런 원 위에 P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 P는 여기만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P는 애당초에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P는 직선 위의 점이면서 원 위의 점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직선은 기울기만 확정돼 있고 y절편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인 거죠. 맞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직선이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런 교점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P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면 자, 원을 진짜 대충 그렸지만 되게 90도스럽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아니면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도 90도가 되니까 이런 것도 P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P의 존재 두 개 있어도 되고 하나 있어도 돼요. 그냥 하나,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해돼? 그럼 이렇게 되려면 저 직선이 어떻게 지나간다? 이 원하고 무조건 만나야 한다는 얘기잖아. 이 원하고 무조건 만나야 돼요. 그러면 직선과 원이 만날 조건인데 고등수학 상 원의 방정식에서 어떻게 배웠죠? 연립해서 판별식 쓰는 건 멍청하다고 했어요. 맞아요? 어떻게 하라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그럼 원의 중심이 어딘지 알아야겠네요. 원의 중심은 당연히 뭐예요? A, B의 중점일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인가요? 반지름은 AB의 길이가 4루트이니까 2루트일 거란 말이에요. AB는 지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직선까지 거리지않으니까 직선을 일반형으로 고쳐서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적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10분의 마이라고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나오지 않냐 얘들아? 근데 우리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라고 바꿔서 절대값 씌워도 상관없다. 괜히 절대값 안에 부호 마이너스에서 고생하지 말고 알겠지? 이게 어쩐다고?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k의 범위는 뭐가 될 것 같냐면 마이너스 루트 80 마이너스 1부터 루트 80 마이너스 1까지일 것 같은데 아 선생님 누가 루트 80이라고 써요. 4루트라고 써야지.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원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루트 80의 범위를 추정하는 게 타당하죠. 루트 80은 9보다는 조금 작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얘는 얼마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9점 얼마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얘는 7점 얼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죠? 예. 그러니까 정수 K는 실제로는 마8부터 얼마까지? 7까지 가능한 거예요. 개수니까 7 더하기 8 더하기 1 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9부터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9부터요. 그럼 7 더하기 9 더하기 1 하시면 되죠. 그럼 17개입니다. 이런 문제를 처음 푸는데 사실 좀 불편하게 느낍니다. 왜냐면 이게 모르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원의 방정식에서 물어보면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명제에서 물어보니까 반칙 아니냐 이렇게 느끼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수학은 모든 문제가 계속해서 누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만 따라가다가 못 따라가겠으면 복습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게 무리해서 가봐야 남는 게 별로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떠오르니까 문제 푸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문제 푸는 게 안 어렵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막 개념도 시험 보게 하고 단원평가도 보고 또 오답하면 시험 보고 이렇게 반복을 해도 잊혀지잖아요. 그럼 이것조차 안 하면 뭐가 남겠냐? 아무것도 안 남아. 선생님과의 추억이 있잖아요. 에이, 개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게 돼야 그 추억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자 다음 408번 408번은 문제가 몹시 어려우니까요. 혹시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녹화해서 올려놓을 거니까 반복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저도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엄청 쉽게 풀긴 풀 건데 그건 문제가 쉽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시간이 길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처음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풀었었는데요. 문제를 잘 보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일단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리집합 P를 구해서 진리집합 Q에 포함된지를 봐야 되잖아. 근데 진리집합 P는 애당초에 구해지지가 않아요. Mn이 없어서. M이 없어서. 맞아 안 맞아? 진리집합 P가 구해지지 않는다고. 이거 하고 두 번째로 여기와 여기가 똑같은 식이 들어있지 않냐? 이게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알겠죠? 예. 이 두 가지의 사실에서 이걸 보이지 말고 이거의 대우 명제인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M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갑자기 왜 대우 명제 썼는지 설명드렸어요. 알겠죠? 오늘은 왠지 대우가 쓰고 싶은 날인데 이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아니라 P의 진리집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Q의 포함 관계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유심식을 보니까 똑같은 식이 두 개 들어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not Q라는 놈은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거고요. 이거 인수분해 되죠? 맞냐? 뿔3하고 마일로 되니? 이렇게요. 그럼 실제로 낫q라는 건 이 인수분해에서 풀면 뭐가 되겠어요? x는 마삼보다 작거나 같거나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좋아요. 근데 선생님 어차피 m을 못 보니까 풀 수 없는 건 똑같지 않아요? 아니요, 좀 달라요. 자, 낫q이면 낫p라는 말은 이미 낫q가 참이라는 얘기예요. 낫q가 참이라는 것은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값도 0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이해됐어요? 제 말 이해돼요? 네. 만약에 저게 0과 같다면 애당초 저거 성립할 수가 없기도 해요. 그러니 안 그러니 얘들아? 0과 같다면 성립할 수도 없기도 하지. 왜냐면 얘가 0이 돼버리잖아. 그럼 이게 0이 되면 얘랑 상관없이 0이 되잖아. 근데 0 곱하기 0은 0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납피지. 그러니까 바꿔야 돼. 무슨 말이죠? 네. 그럼 0에도 성립하네요. 납피 써볼게요. 납피가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게 이렇잖아요. 맞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낫q이면 낫p이다는 이미 낫q가 참인 상태입니다. 낫q가 참인 상태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미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일 때 라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참이 되겠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또한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여야 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된다 손. 다 이해돼요? 네. 그런데 애당초 얘가 참이려면 이래야 돼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여기까지도 이해돼요? 그죠? 근데 이 범위를 특정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이걸 그리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1차항의 개수도 미정개수고 상수항도 미정개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제가 변칙적인 방법을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얘는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잖아요. x의 제곱이 x-1보다 크거나 같다. 선생님 이렇게 바꾸면 뭐가 달라지죠? 일단 x의 제곱을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m 곱하기 x-는 뭐예요? 1,0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거나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y는 x의 제곱이라는 확정 곡선이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보다 크거나 같다. 즉 위쪽에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건우 됐어? 뭐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됐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진심을 담아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알겠죠? 얘가 참여를 보이는 건 너무 어려워서요. 그리고 이게 같은 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대구분 명제가 참여를 보일 거거든요. 근데 이 조건 명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조건 명제의 특징은 앞쪽에 있는 가정은 참이라고 쳤을 때란 뜻이라고 했어요. 즉 낫q가 참이라고 하면 낫p는 참이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낫q가 참이라는 것은 이미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라고. 알겠어요? 근데 그게 낫p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니까 나머지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얘를 그리려고 하니 대칭축도 모르고 y절편도 모르고 깝깝하다고. 근데 부등식은 2항에도 해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mx랑 플러스 m을 우변으로 2항해서 그래프를 한 개가 아니고 몇 개를 그리겠다?
이거 하나랑 두 개를 그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x의 제곱이 1,0을 지나는 직선보다 위쪽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x의 범위는 반드시 여기여야 돼요. 왜냐면 낫q가 참인 상태를 만드는 x의 범위는 여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y는 x제곱을 그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y는 x제곱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어디냐면 여기를 마3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1이라고 잡았을 때 여기가 마3, 9고요. 여기가 1,1이거든요. 근데 애당초에 이 명제 어디서만 따지는 거예요? 마3의 왼쪽하고 1의 우측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를 조금만 더 연장을 해보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는 거냐면 여기를 보는 거고 여기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나머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해돼? 네. 그러면 저 보라색으로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X제곱이라고 써있지만 제곱력이 이렇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데 1,0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직선을 그어서 직선이 아래쪽에 있게 하고 싶다고 했죠. 이 지금 보라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곡선보다 아래쪽에 있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 임계 지점, 걸리는 지점 이런 말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걸 찾자는 게 아니고 얘 최대치수를 찾자는 거니까 이게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지점이 첫 번째 여기서 하나, 여기 지날 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거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깨지죠? 걸치시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접할 때 이거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깨집니다. 걸치시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작거나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직선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때 기울기는 얼마죠? m이? 얼마니? 1,0하고 마3,9 사이 기울기가 얼마? 4분의 9 아니야? 마이너스 4분의 9? 맞아 안 맞아? 맞죠? 그 다음에 이때 기울기는요 그냥 바로 못 구해요. 접할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은 0이 중근 가질 거니까 판별식 써보시면 m제곱 마이너스 4m이 0이거든요. 그러면 m은 0하고 4가 나오는데 당연히 4겠죠. 선생님 그럼 0은 왜 나오는 거예요? 0은 왜 나오냐면 이렇게 그것을 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쪽하고 접하는 건데 여기 제가 없다고 보셔야 한다고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왜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판별식은 정의역 같은 거 몰라요. 무조건 실수 절차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만능 열쇠가 아닌 게 x의 범위를 잡아버리면 판별식만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판별식은 언제? x가 실수 전체일 때만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약간 멍청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얘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땐 당연히 기울기 양이 4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려면 어찌해야 되냐면 결론 m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구하라는 게 마이너스 8ab였으니까 양쪽 끝에 수에다가 마이너스 8 곱하라는 얘기죠? 맞냐? 그럼 70이 되겠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해됐더라도 다음번에 저처럼 이렇게 풀기가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뇌절. 아이씨 어떡하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선생님 진짜 너무 쉽게 잘 푼다. 야 나도 고민하고 만든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생각이 든 거 아니야. 알겠지? 고민해서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쉽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몇 년에 걸쳐서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보다 쉬운 풀이 만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쉽다고요? 라는 학생도 있겠죠. 이거조차 어려우면 임의를 틀리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네. 자, 다음 409번.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를 포함하지만 두 집합은 상등이 아니다. 이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야, 이거 니네 기억나냐? 안 한다 손 들어 빨리. 기억나? P이면 Q이다. 이게 지금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잖아. 이러려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내가 뭐라고 했냐? 화살표 출발하니까 충분 조건 하지 말고 조건 P가 참이라는 사실은 조건 Q가 참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가 아니라 Q이면 P이다가 참이잖아. 이런 식으로. 사실 순서 안 바꿔도 상관없는데 여튼 알겠지? 그러면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P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P가 참이라고 해서 Q가 참이라고 할 수 있나? 어떤 상황이냐면 Q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P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지금. 맞아? 그럼 P가 참이라면 원소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P가 참일 때 Q가 참일 수도 있겠지만 참이 아닐 수도 있죠. 맞아요? 하지만 완전 필요 없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일단 P라도 참이어야 Q가 참이 될 가능성이 더 증가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이런 뜻으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불러요.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물론 기억 안 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 이거 화살표 맞았잖아. 근데 P는 흘리겠지. 필요 조건이야. 뭐 이렇게 진짜 없어 보인다 그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뭐야? 알겠지?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이해되냐? 이게 논리적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너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이런 거지. 남자 학교 없냐? 문성? 문성 없냐 이게? 동서는 공학이지. 너 여자 학교지? 조대여 중인가? 그지? 그러면 여학생이라는 사실은 조대여 중 학생이기 위한 충분 조건 아닌가? 아니죠. 필요 조건이죠. 왜냐? 길 가는 여학생 다 부르고 너 조대여 중 다니는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여학생이어야 조대여 중을 다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거꾸로 얘기하면 저 학생님이 양현주인데요. 양현주 학생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현주다 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조대여 중 학생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거죠. 다니고 있잖아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차이 아시겠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수학 성적을 만들기 위한 안타깝게도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구나 수학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안타깝죠? 똑같이 뭘, 야, 내가 그럼 아침마다 막 세수 열심히 하고 막 로션 잘 바르고 이러면 내가 배우가 될 수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겨보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이거 노력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세수면, 야, 일주일 동안 안 씻은 남자 배우가 방금 세수한 나보다 잘생겼겠다. 맞아, 안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는 말은 P가 Q보다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라고. 그냥 더 어려우면 크다 작다로만 해. P와 Q는 진리집합 있잖아. 크기를 보라고. 충분 조건은 작아요. 필요 조건은 커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냐? 봐봐. 아까 필요 조건 뭐였냐? 여학생이라는 사실은 졸라 크잖아. 충분 조건 작아요. 이 사람이 양연주 엄청 작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걸 보고 그렇다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를 포함한다 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집합의 포함 관계는 두 집합이 같을 때까지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두 집합이 같으면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 되니까 일명 필요 충분 조건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P는 Q와 같진 않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가 큰 상태로 Q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 것을 고르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이게 A 교집합 B가 A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A가 B에 포함된단 말이죠. 맞아? 그 다음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것은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둘이 같은 조건이잖아.
이런 조건은 뭐라고 불러요? 뉴로서저리예요? 아니에요.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 필요 충분 조건이요. 알겠죠? 네, 귀찮으니까 NS라고 쓸게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니은 A가 B 합집합 B에 포함된다는 사실하고 A가 B 또는 C에 포함된다는 사실 중에 누가 클 것 같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누가 클 것 같아? 왼쪽이 커요. 이런 것들을 다 식으로 써드릴 수가 없는데 보세요. 니은은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으면 A가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 Q는요,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을 때 A가 이런 식으로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있는 것밖에 허용을 안 해요. 아니, A라고 써야죠.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걸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해도 돼요. 얘가 더 커요. 알겠죠? 그러면 왼쪽이 더 크잖아요. 오른쪽이 더 작고.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입니다. 얘는 틀렸고요. 이해되죠? 얘는 필요 조건이 이렇습니다. 다음 디귿 볼까요? 디귿은 A와 B의 차가 A와 C의 차보다 작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단순히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A에서 C까지의 거리보다 작다는 얘기야. 절대값은 거리의 개념이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디귿의 P를 표현해보면 이런 상황인 거지.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있는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말이 되죠. 이 거리보다 이 거리가 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냐? 자,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어요. 아니, B가 여기 있고요. A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있어요. 이래도 얘가 얘보다 작잖아요.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Q는 P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Q가 크네요. 그럼 necessary condition이니까 얘도 참이에요. 리을 이거 무슨 뜻이죠? 이게 바로 A는 B는 0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오죠. 자, 안 나온 학생들은 이 B의 제곱을 4분의 1 B의 제곱과 4분의 3 B의 제곱으로 나누세요. 왜냐면 A제곱과 마이너스 AB랑 4분의 1 B의 제곱을 결합해서 A 마이너스 2분의 1 B 전체의 제곱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4분의 3 B의 제곱이 되잖아요. 이놈이 0이라는 얘기죠. 근데 실수의 제곱 합이 0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각각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곱이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럼 B가 0이어야 되고 B가 0이면 A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똑같은 뜻이냐면 A는 B는 0이에요. 그럼 조건 P하고 조건 Q는 완전히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NS예요. 틀렸어요. 답은 니은 디귿. 이해하셨어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그냥 무작정 외우시면 또 시간 지나면 또 이상한 짓 하게 됩니다. 알겠죠? 제발, 야, 명제와 조건에서 여러분에게 그냥 뭘 가르치고 싶은 거냐면 논리력을 가르치고 싶은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논리력은 내가 배양하기 싫고 답은 맞추고 싶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알겠죠? 논리적인 인간이 돼야죠.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논리력을 갖추셔야 나중에 더 어려운 과정에 도달했을 때 제가 논리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건데 논리력이 없으면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러면 이 중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아듣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등수학 하에서 반드시 논리력을 갖추셔야 이 상위 과정에서 수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니까 이걸 모르는 사실은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알겠죠? 이거 솔직히 자기가 좀 잊었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제 고등수학 개념 강의 다 올라와 있죠? 그 명제와 조건에서 제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알았냐? 명제 풀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훅 갔죠? 어려워. 410번 보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야, P는 뭐라고 써있냐, 민서가? X-1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써있어요. 호호. 이렇게 얘기할 거냐? 그렇지. X는 2라고 써있잖아. 야, 실수의 완전 제곱이 0보다 작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X는 1이겠죠. X는 1이라는 말을 길게 쓰는 거죠, 그냥. 알겠죠? X는 1이다. 그 다음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라고 했어요. 와우.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하지 않냐 문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고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면 충분 조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도 되고 필요 충분 조건까지 되는 거예요. 충분 조건만 되는 건 안 되고. 맞아?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집합 P와 Q의 포함 관계를 보라고 했는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되거나 맞아요? 사실 여기에 뭐도 들어있어요? P와 Q가 같은 것도 들어있다고 했잖아. P와 Q 같아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의 원소는 사실 P를 써보면 뭐냐 그냥 1이지 않냐? 맞아? 그러면 이게 만족하려면 둘 중 하나야. 첫 번째 Q는 무엇이다? 공집합이다. 두 번째 Q는 무엇이다? 똑같은 집합이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야만 Q가 P에 포함될 거 아니냐. 공집합일 때랑 이를 원소로 가질 때랑. 이해했지? 자 그럼 공집합이라는 사실은 뭐냐면 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해가 없으니까 저거 판별식 3K 플러스 7에 제곱 마이너스 16을 했을 때 0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이거 또 전개하고 있어라. 3K 플러스 7의 제곱이 4의 제곱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3K 플러스 7이 마이너스 4와 4 사이라는 얘기잖아. 맞니?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1 1이냐? 마일이냐? 그런 거 같죠? 요게 지금 첫 번째에서 나오는 K의 범위고요. 두 번째 Q가 1이라는 것은 그냥 2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 그래서 2를 그냥 대입해 버리시면 2-3K 마이너스 7 더하기 2가 0이어야 돼요. 그럼 3K가 얼마야 되냐? 친구들 3K가 마3이어야 되지 않냐? K 마일 아니냐? 야, 어려운 거 물어보냐? 알겠지? 이해되니? 이때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어서 0이 된지 보면 더 좋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1만 대입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1이 저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다라는 뜻이지 중근이란 뜻은 아니잖아. 근데 진리집합이 이렇게 나오려면 중근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K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중근 같느냐, 즉 판별식이 0이 됐느냐 확인해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이거 끼워 넣어도 답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는 알고 보니 중근이 아니어서 또 답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되고요. 확인해 보니까 이게 0 되거든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마1까지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정수 K는 마3, 마1, 합은 마6 되겠습니다. 이게 됩니까? 오늘 배운 내용이 좀 어려워서요. 제가 411번까지만 풀고 좀 정리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왜냐면 이게 뒤로 가면 앞에 게 좀 휘발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 즉시 좀 복습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앞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죠?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 좀 많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빈칸을 채우게 돼 있지만 증명할 줄도 알면 참 좋겠어요. 자연수,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자연수를 제곱해서 2를 빼서 루트를 씌우면 무리수다. 근데 되게 뻔한 내용이지. 왜냐면 제곱수에서 2를 빼잖아. 근데 여전히 제곱수가 되는 경우가 있냐? 자연수에서 4에서 1 빼면 3이지. 3에 루트 씌우면 제곱수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루트 3 무리수겠지. 그치? 3의 제곱이면 9잖아. 그럼 왼쪽에 1 빼면 8이잖아. 루트 8도 여전히 무리수잖아요. 맞아요? 4의 제곱은 16이죠. 1 빼서 루트 씌우면 루트 15죠. 여전히 무리수잖아요. 5의 제곱 25죠. 1 빼서 루트 씌우면 루트 24죠. 여전히 무리수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맞다는 거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지? 다만 네가 다 해봤냐? 제곱수가 무한계인데 네가 무한계 해봤냐? 이런 딱 진짜 할 말은 없긴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죠. 해볼 필요 없다. 이렇게 증명하면 되니까. 이런 얘기고요. 자,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유리수라고 가정했다는 것은 증명 방법 중에 뭘 사용하고 있어요? 간접 증명법 중
귀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답해 죽거든 진짜. 야, 증명 방법 첫 번째 직접 증명법. 결론을 부정하지 않고 주어진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두 번째 간접 증명법. 간접 증명법은 귀류법과 대우 증명법이 있죠. 첫 번째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을 이끌어내는 증명법이고요. 대우 증명법은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를 증명하는 것인데요. 대우 명제를 증명한다는 것은 P이면 Q이다 이면 뭐예요? not Q이면 not P다에 보이는 거죠. 이미 결론을 부정하면 시작해요. 그러니까 귀류법과 대우 증명법은 결론을 부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요. 사실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됐지? 어쨌거나 제 생각은 귀류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보시면 뭐 존재하지 않는다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귀류법인 것 같고요. 만약에 유리수라고 간주한다고 하면 저걸 저렇게 자연수분의 자연수의 분수 형태를 쓸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서로서라는 건 너네 설마 분수 쓰면서 약분도 안 할 건 아니지?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분을 해야죠. 네. 자,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제곱하면 좌변은 n제곱 마이너스 1 되고요. 우변은 p의 제곱, q의 제곱이 될 거니까 p의 제곱을 단순히 좌변에 곱해놓은 게 지금 아래에 있는 식이에요. 근데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 p의 제곱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q의 제곱이 되잖아. 그러면 p는 q의 제곱의 약수라는 소리죠. 인수잖아, 인수.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p는 q의 제곱의 약수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근데 p와 q는 서로 소유해야 되잖아. 야, p가 q의 제곱의 약수인데 애당초에 서로 소유했기 때문에 만약에 p가 q의 제곱의 약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p는 1이란 말이에요. p는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은 p가 1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 생략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예요. 알겠죠? p는 1이란 말이에요. 서로 소임으로 p는 1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죠. p와 q는 서로 소인 자연수이므로 원래 이 뒤에 p는 1이다 이게 있는데 일부러 생략한 거예요. 연모라고. 알겠죠? 네. 그러면 q에다 1 집어넣으시면 q의 제곱은 뭐야? n제곱은 뭐가 돼요? q의 제곱 플러스 1 되죠. 여기 q의 제곱 플러스 1 들어가면 돼요. 이해했나요? 자, 근데 q는 어차피 자연수니까 짝수 아니면 홀수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고요. 네, 만약에 q가 짝수라면 q가 2k 형태라면 2k의 제곱보다는 더 크잖아요. 1 더한 거니까. 그 다음에 2k 더하기 1의 제곱보다는 작죠. 왜냐면 이걸 전개하면 4k의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 나오니까 더 작잖아. 지금 현재 여기 n제곱이 뭐냐면 q의 제곱인데 q가 2k니까 4k의 제곱 더하기 1이란 말이야. 이해되니? 근데 지금 자연수의 제곱수와 자연수의 제곱수 사이에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가 여전히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 자연수의 제곱수가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가령 3의 제곱과 4의 제곱 사이에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있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안 돼요. 이해했죠? 요 둘의 차가 1이잖아. 2K와 2K 플러스 1 차가 1이잖아.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알겠죠? 홀수다라고 하면 나는 뭐가 될 거냐면 Q 대신에 2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가 n제곱이 왼쪽에 2K 더하기 1의 제곱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현재 n제곱은 2K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거든요. 그러면 4K의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2잖아요. 근데 얘가 4K의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이니까 확실히 4K의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2가 더 크죠. 그 다음에 우변은 4K의 제곱 더하기 8K 더하기 4니까 우변이 더 크죠. 근데 이때도 얘도 제곱수고 얘도 제곱수인데 1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 사이에 어떤 새로운 자연수의 제곱이 존재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Q는 짝수니 홀수인데 짝수일 때도 말이 안 되고 홀수일 때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면 처음에 이게 잘못됐다 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그런 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안 된다는 걸 보인 거죠. 이해되셨나? 이해됐어요? 사실 이것만 채우면 밑에 값을 구하는 건 뭐 1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사실 정리할 시간 5분 이상 드리려고 했는데 이 문제 풀이가 좀 길어가지고 3분밖에 안 남았네요. 3분이라도 좀 정리해 보세요.